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이고요. 화요일입니다. 핫한 두 남자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문서진 전문가님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핫한 종목들, 종목 진단 많이 할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화요일이 종목 진단을 가장 많이 하는 날인 것 같거든요. 오늘도 두 분께 화이팅을 외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하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어두겠습니다. 종목 올려주시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또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토마토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또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325-8200번 열어둘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증권통에 올려주신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스토리 올려주셨고요. 매수가는 34,000원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신기님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3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오늘의 종가가 31,850원입니다. 최근에 들어가셨나 했더니 4만 원에 팔았어야 했는지 아쉽네요 라고 하셨거든요. 아마 이번에 4만 원 뚫고 한 43,000원? 고점 올라갔을 때 그 매도 타이밍을 놓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좀 내려오다가 최근에 잠깐 또 고개를 들기는 했는데 앞으로 진단 어떻게 보세요? 다시 한번 본전 오고 수익권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반등 나올 거고요.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OTT 시장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이제 제작사들이 전체적으로 다들 오른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좀 급등을 했는데 그때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만 원대에 있던 가격대에서 얼마까지 갔냐면 5만 원까지 갔으니 5배가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밸류는 굉장히 이제 뭐 비싸졌는데 다행히 실적이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 흑자 전환을 했고 그리고 뭐 영업이익으로 보게 되면 상반기 때 보니까 이제 52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에요. 그리고 매출액도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 사상 최대는 아닌데 이익이 어쨌든 간에 많이 남았고 앞으로 지금 하반기 때도 뭐 지리산이라든가 텐트폴 작품이 한 두세 개 되거든요. 그런 것들 나오게 된다면은 올해 뭐 100억 정도를 무난하게 찍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상 최대 실적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 좀 다소 높다 할지라도 주가가 쉽게 꺾이지는 않고 적어도 이제 그 내년에는 더 높아질까, 내후년에는 더 높아질까, 실적 더 잘 나올까 하면서 많이 꺾이기보다는 이제 아마도 이제 횡보 흐름을 좀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밸류에이션이 지금 뭐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5만 원 단을 다시 넘어가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4만 이번에 뭐 나왔던 데가 이제 4만 한 2,700원 요 정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4만 5천 원 이상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등은 기다려 보실 만하고요. 지금 보니까 20%시기 때문에 4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절반 정도는 매도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4만 5천 원 넘어가서 매도하는 걸 한번 좀 노려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A스토리였습니다. 한번 이제 수익의 기회를 놓쳐서 많이 아쉬우실 텐데 분명히 그 기회 다시 한번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점이었던 42,000원 뚫고 45,000원까지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진단 도와주셨고요. 다만 4만 원 정도 올라갔을 때는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는 전략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스카이님의 종목이고요. 동국 SNC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9,250원이네요. 비중은 10%이고요.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동국 SNC 9,000원대 매수하셨으면 뭐 거의 1년 가까이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최근에 좀 다시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좀 오랫동안 박스권의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신재생 에너지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저는 이제 CS 윈드라든지 그 다음에 세아제강 지주 그쪽에 저는 뭐 많이 이야기를 했죠. 상강 MAT까지 네.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동국 SNC가 그러니까 유니슨보다는 나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했다면 차라리 유니슨보다는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국 SNC가 그러면 이런 풍력 관련 종목들 중에서 그럼 탑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어렵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지금 CS 윈드 대비해서 굉장히 뒤처집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권이나 국내 쪽의 수주는 뭐 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북미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에 대한 수주를 얼마나 많이 딸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확실하게 물론 다시 풍력 관련 종목이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 그러면 뭐 나중에 움직일 수는 있겠죠. 예, 강하게 나오면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메인군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할 거면 차라리 CS 윈드가 훨씬 더 낫고, 아니면 CS 윈드가 좀 잡기가 그렇다면 뭐 CS 베어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강 MNT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미 뭐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지금 흐름은 탈 것 같아요. 그래서 8,000원까지 반등은 충분히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0원까지는 홀딩을 하세요. 홀딩을 하셔서 8,000원 정도 되면 손실이 좀 많이 그래도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한 그 정도에 줄여놓고 손실을 좀 줄여놓고 나서 그리고 8,000원에서는 종목을 교체하세요. CS 윈드나 아니면 뭐 상강의 멘티 이런 종목으로 바꾸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그들이 더 빨리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손실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홀딩하시고 한 8,000원 구간에서는 종목 교체 이렇게 전략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 풍력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이 종목이 그 섹터 안에서 주인공은 아니다라는 느낌이네요. 더 때문에 좀 본전이나 수익권으로 돌아서길 기대하는 것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 체크해 드렸습니다. 8,000원까지 반등 기대해 보시고요. 그 안에서 조금 정리를 하시고 조금 더 주도 섹터로서 좀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종목 교체 의견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꼭 수익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 채팅창 인사할게요. 많은 분들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따라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WHJ님 반갑습니다. 오늘 1등 하셨다라고 하셨던 오렌지님도 오셨고요. 준호님, 또 공부하기님도 반갑습니다. 쫄보님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송한나님의 이름도 보이네요. 마그마님, 또 언덕이님, 보라맨커님 진단 좀 부탁합니다. 라면서 굉장히 간절하게 종목 올려주셨는데 과연 채택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김가영님의 종목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 빠르게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파이파이님의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월덱스 가지고 계시네요. 28,0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추매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이 22,900원, 거의 뭐 고점 근처에서 매수를 하셨고 지금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 언제쯤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좀 잡긴 하셨는데 이 종목은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작년에 10월, 11월 달에 15,000원 구간에서 한번 추천드리고 또 올해 이제 1, 2월 달에 또 17,500원 구간에서 한번 추천드리고 그때 이제 3만 원 드렸었거든요. 목표가를. 그랬던 종목인데 지금도 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월덱스가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지금 성장해 나가는 추세고, 물론 2분기 때는 이제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그 시장의 기대에 좀 못 미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신규 증설을 했으니까 새로 라인을 돌리려면은 그게 이제 수율이 처음부터 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율을 잡기 위해서는 한 몇 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아마 3, 4분기부터는 그쪽에 수율도 나오고 하게 되면 이익단에서도 상당히 이제 잘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회사에서 만드는 실리콘이나 이제 쿼츠 제품 같은 것들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 다른 쪽들로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뭐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성장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월덱스는 아마 내년까지 가지고 계신다면은 3만 원은 거뜬히 넘어서지 않을까, 신고가는 한번 다시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 매수 시점은 뭐 가격적으로 본다면 지금도 뭐 이번에 반도체 빠지면서 같이 빠진 거기 때문에 지금도 가격적으로는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뭐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뭐 타이밍을 잡아본다면은 21선을 종가상으로 그 회복하는 날, 지금 21선을 종가상으로 아직까지 회복을 못했죠. 노란선이 21선인데 종가상으로 21선을 회복을 하게 되면은 뭐 그때쯤 들어가 준다면은 조금 더 바닥이 안정적으로 잡혔을 적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때쯤 들어가시는 거 뭐 괜찮겠고, 가격적으로 본다면 지금도 뭐 조금 한 5% 정도씩 더 모으셔가지고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25%나 30%까지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한 5% 더 들어가고 좀 더 빠지면 더 들어가고 하는 식으로 모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뭐 한 3만 원 드릴 수 있고 내년까지 보유하신다면은 3만 8천 원까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월덱스 앞으로의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3만 원 목표가, 조금 더 길게는 3만 8천 원까지도 그 가능성 열어두셨고요.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 타이밍 잘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 저희 대한제강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밝은 햇님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21,863원이 매수가입니다. 비중은 8% 가지고 있는데요. 대한제강 오늘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10%대 강한 상승세 보여준 종목이고, 목표가가 궁금하시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그래도 이제 오늘 갑자기 올라오면서 수익권으로 돌아섰어요. 뭐 가덕도 신공한 이런 이슈도 좀 있긴 한데 어느 정도의 영향인지도 궁금하고, 이제 앞으로 목표가 어디까지 잡고 가져갈까요? 일단 이벤트적인 부분은 가덕도 신공항이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이 근데 대선 테마에서 아주 강력한 이슈일까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대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여당 쪽 대표는 이걸 밀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여당 쪽에서 밀어붙였던 거니까, 그러니까 여당 쪽의 후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이낙연 후보 아니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되겠죠. 근데 그 두 사람은 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가덕도 신공항 관련 부분에 있어서 드라이브를 건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여당 쪽에서는 대선 공약으로 이것도 분명히 하나는 걸칠 것 같고, 야당 쪽은 안 걸칠 거예요. 왜냐면 야당 쪽은 이걸 반대를 했었거든요. 야당 쪽은 일단 반대를 했었던 부분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뭐 윤석열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가 뭐 지금 현재는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두 분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만약에 대선 테마는 지금은 사실은 이 정책 테마는 아직은 일러요. 정책적인 테마는 아직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어떤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명확하긴 하죠. 뭐 기본 이 소득 뭐 기본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네. 기본 시리즈로 나오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조금 명확해가지고 그쪽으로 뭔가를 연결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정책적인 수혜지가 뜨는 시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후보가 그거는 명확해져야 되고, 지금은 대선 테마와 관련된 부분은 정책 테마보다는 인물 테마가 조금 더 갈 시점이니까 이게 뭐 가덕도 관련 쪽으로 제가 엮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올라가는 거는 철강 관련 부분에 대한 뭐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큽니다. 저는 그러니까 철강주를 좋아하진 않아요. 대형 철강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동국제강, 포스코, 그다음에 현대제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승 탄력,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떨어질 거란 소리는 아닙니다. 떨어질 거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올라는 가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면 오를 것 같고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질 것 같다. 시장 수익률을 아주 크게 아웃퍼폼 할 것 같진 않다라는 거고요. 대형 철강주들은 오히려 그 중소형 철강주 중에 모멘텀 있는 것들, 뭐 제가 뭐 많이 수익이 진수에서도 많이 소개시켰던 뭐 사마알루미늄이라든지 뭐 요런 뭐 TCC 스틸이라든지 아니면 ID 동일이라든지 뭐 요런 종목들은 섹터군 내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하나는 대한제강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당연히 좋아질 것 같고 중요한 건 이거죠. 자회사를 지금 지분을 계속 더 늘리고 있거든요. YK 스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매출이 한 1조 원 정도 나오는 회사예요.
근데 원래는 한 5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70%까지 늘렸어요. 그럼 연결 기준으로 당연히 매출은 훨씬 더 늘어난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 구간이 얘가 시총이 지금 6천억이 안 돼요. 그럼 굉장히 저평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순수하게 테마를 보지 마시고 업황적인 부분을 본다면, 펀더멘탈적인 부분 모멘텀을 본다면 더 갈 자리는 있습니다. 철강주를 좋아하진 않지만 요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만 원까지는 목표가 잡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제 생각에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목표가 3만 원까지는 홀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제강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철강주 탄력을 받고 있고요. 대한제강의 실적도 긍정적입니다. 3만 원까지 목표가 체크해 드렸네요. 수익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믿고 기다려 보시고 수익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저희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실까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코프로 BM이요. 에코프로 BM.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40%에 32만 원. 32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을 40% 가지고 계시네요. 그럼 네. 최근에 들어가셨겠어요? 아, 오늘 들어갔습니다. 아, 오늘 들어가셨어요. 오늘 네. 상승에 함께 이제 올라타셨는데, 자, 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장기적으로 보고 장기적인 어쩌겠나요? 전망이 어떨까? 네. 이 종목 좀 길게 가져가실 생각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5% 상승하면서 32만 7,800원의 거래를 마쳤고 오늘 이제 진입을 하셨는데 장기적인 전망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는 이제 양극재 중에서는 제일 뭐 전망이 가시권이 확실하고 또 이제 증설 같은 것들도 이미 고객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증설 일정이 앞당겨졌거든요, 미국 쪽에.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쪽에서 요청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 1년 정도를 증설 일정을 좀 앞당겼어요. 그래서 확실하고 하여간 만들면은 팔리는 회사예요. 달라는 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해가지고 뭐 다 양극재 나가고 또 NCA 쪽으로는 어쨌든 지금 생산 양산 시설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양극재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가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전체 자동차 시장 중에서 20%가 안 돼요, 점유율이. 그러면은 한 절반 정도만 지금 50%까지만 가려고 해도 지금보다 전기차 시장이 2배 이상 커져야 되잖아요. 그럼 배터리가 지금보다 어쨌든 지금도 지금 그 공급이 그 딸리거든요. 예. 근데 지금보다 배터리 시장도 그 정도 커져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이제 이쪽에 쉽게 죽지는 않을 거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 정도 되게 되면은 40만 원 이상은 너끈히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단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적에 지금 이 정도까지 많이 올라왔고 상당히 지금 6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20만 원 밑에 있던 게 지금 3만 8천 원까지 갔었는데요. 네. 이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으면 좀 쉬어갈 만해요. 근데 쉬는 게 에코프로비엠의 특성을 보게 되면 쉬는 게 그냥 기간 조정이 아니고요. 이렇게 꼭 가격 조정이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밑으로 빠지죠. 예, 그리고 또 한 번씩 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은 이게 이제 전기차들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기차는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12개월 선행 PR이 50배예요. 50배면은 사실 비싸요. 싸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앞으로의 5년, 10년을 쳐다본다면은 그게 50배가 아니다. 지금보다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뭐 한 10배 정도 뭐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보다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그러면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라서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야 뭐 더 갔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제 뭐 20만 원대 또 25만 원 밑에서 이제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정도에서 어찌 보면은 지금 매도를 생각할 만한 타이밍이거든요. 잘못하면은 지금 이제 단기 고점에서 물량이 좀 물려버릴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올라간 부분은 이제 현대차에서 전기차 부분을
좀 땡기는 거를 오늘 발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기차 쪽이 좋았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기적인 전망에 좋지만 좀 쉴 때 좀 많이 좀 쉴 수도 있어요. 30만 원 깨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40%씩이나 가지고 있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들어가셨다면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수익이 나셨으니까 다행히 내일 30%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버리시고 10% 정도만 가지고 계시고 10% 갖고 올라가면은 좋은 거고 만약에 빠지면은 더 모아간다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너무 비중을 이렇게 그 단기적으로 높은 가격에서 들어가 버리시면은 올라갈 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지만 쉴 것도 이제 리스크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수익 실현하시고 10% 정도로 비중 줄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청자님, 장기적으로 위로 올라가긴 갈 건데 지금 많이 올라온 만큼 잠깐의 좀 출렁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출렁임이 꽤 클 수도 꽤 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40%의 비중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거든요. 내일 정도의 비중 좀 과감하게 줄여보시고 그 이후에 좀 대응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해결이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비엠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까요? 유튜브에서 김가영님이 올려주신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ST팜 가지고 계시고요. 11만 6,100원 매수가, 비중은 7.32%라고 올려주셨네요.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는 글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ST팜이 얼마 전에 이 백신 이슈 있으면서 좀 강하게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죠. 오늘도 그 상승세 뭐 그래도 유지를 해나가면서 11만 9,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신 건지는 자세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직까지 수익권에서 잘 버티고 계시거든요. 목표가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ST팜을 바이오 그다음에 그다음 백신 관련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선택하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최근 들어서 그냥 우리나라 이런 바이오 관련 중에서 사볼 만한 건 두 종목밖에 없다. 요즘에 느낌. 예전에는 좀 이래저래 그래도 한 관심권에 두었던 종목들이 많은데 최근에 제가 나오는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제가 바이오를 좋아하진 않잖아요. 네. 원래 잘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래도 간간히 종목들을 좀 이야기는 했어요. 뭐 제넥신도 이야기 좀 했고 그다음에 뭐 이거 미용 성형 관련 쪽도 이야기하고 막 하다가 네. 요즘에는 거의 제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작 제 눈에는 우리나라 바이오는 거의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넥신 또 기대했다가 기대하면 계속 실망만 시키잖아요. 그런 걸 보면 믿을 만한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중에서 두 종목은 그래도 해볼 만하다라고 기대감을 가질 만하다고 한 게 SK 바이오사이언스랑 그다음에 ST팜 요 두 종목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우리나라에서 뭐 후임 이거 좀 약간 낯간지럽긴 한데 뭐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K 백신을 만든다 그러면 K 백신 1호는 제 생각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중에서 뭐 사실 그 신약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기술력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또 빠르잖아요. 앞서 있잖아요. 임상 단계가.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될 것이냐라는 거에서 제 생각에 ST팜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ST팜이 지금 코로나 백신 관련 부분에 있어서 mRNA 이 백신은 이제 전인상 단계니까 만약에 최종적으로 나오려면 시간은 꽤 걸릴 것 같아요. 한 내년 뭐 한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공략하기보다는 그때 내년에 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동남아라든지 뭐 중동 국가들은 이게 안 끝났을 것 같아요. 남미 이런 국가들. 그러니까 그쪽을 대상으로 수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그러니까 매년 맞아야 되는 백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늦게라도 개발을 하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하나 뭐 순수하게 얘가 좀 하고 있는 항암제 치료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또 시장에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뭐 CMO 관련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확실하게 제약주 내에서는 제약 바이오 내에서는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홀딩 하셨으면 좋겠고 뭐 한 15만 원까지는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15만 원에서 더 튀려면 조금 모멘텀은 필요해 보이는데 그때 가서 또 한번 상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는 보면 15만 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이 가격대다라고 봅니다.
네, ST팜 목표가 15만 원 체크해 드렸습니다. 코로나 계속 길어지고 있고 이 장기화 가운데에서 백신 개발에 대한 기술력 ST팜 좀 믿을만 하고요. 이 K 백신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지금은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15만 원까지 쭉쭉 가져가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준호님이 역시 진단 스피드는 화요일이 최고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화요일이 정말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진단들, 스피드하게 진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종목 많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은 닉네임이 보람이 님입니다. KG 모빌리언스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1,100원이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13,500원 잡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급등하더니 바로 내려갑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탁드려요 해주셨는데 최근에 급등을 했을 때도 12,900원 최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생각하셨던 13,500원까지는 못 갔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볼까 했는데 어제 오늘 다시 한번 또 하락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8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KG모빌런스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다 같이 이제 올라올 때 거의 대장급으로 이제 올라왔던 종목이죠. 작년에 상당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당 기간 지금 이제 13,000원에서 만 원 사이의 박스권을 지금 이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실적이 잘 나와요. 올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상반기에만 매출이 25% 그리고 이익이 20%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도 더 늘 것 같은데 지금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가맹점들이 지금 KG모빌리언스 가맹점들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더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더 좋고 이 회사에서 내놓은 이제 통합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 가맹점들이 편하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맹점들이 지금 계속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고 하반기 전망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반기 때 3분기 때 그 실적이 제대로 확인만 된다면은 한번 연말 정도에는 신고가 한번 좀 바라볼 만 하고요. 요번에 이제 슈팅이 한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고 이럴 때는 어쨌든 간에 이제 좀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넘지는 못합니다. 이격이 굉장히 좀 벌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그래서 지금 이제 장대 양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단기 매물 같은 것들은 지금 이제 쏟아지면서 가격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시 또 아마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때 이제 12,500원을 넘는 부분이 이제 기술적으로는 사실 좀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12,500원을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서 좀 빠르게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조금 느리게 올라가느냐의 차이인데 오래 가지고 계시겠다면 저는 한번 신고가도 바라보실 만하다. 14,000원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시겠다 그러시면은 뭐 제 생각에는 뭐 한두 달 내에 12,500원은 너끈히 갈 수 있을 것 같고 12,500원 넘는다면은 13,500원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14,000원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2,500원에서 파시든지 아니면은 신고가를 바라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KG 모빌리언스 좀 아쉬움의 댓글 남겨주셨는데 충분히 다시 한번 이 수익권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등 후에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 KG 모빌리언스 충분히 아직 모멘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2,500원 일단은 넘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14,000원 이상까지 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SL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WHJ님의 종목인데요. 35,505원 매수하셨고 비중은 11%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계속 가격이 하락해서 물타기를 했는데 조금 더 물을 타볼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L이 7월 들어서면서 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계속 물을 타면서 3만 원 선까지 이제 단가를 낮추셨습니다. 오늘 뭐 최근에 다시 조금 올라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계속 손실권에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더 물은 안 타지는 마세요. 더 물 탈 필요는 없는데 손절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L이 지금 뭐 일단 실적이 꺾였던 거는 아무래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생산이 좀 아무래도 둔화되잖아요. 그다음에 SL이 어쨌든 좀 이 약간 고부가로 할 수 있는 모델, 그러니까 제네시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가 좀 부족하니까 잘 안 된다는 거. 요즘에는 그래도 대신 이제 이게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씩은 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원래는 3분기가 자동차는 좀 약간 비수기이긴 해요. 생산이 좀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신차를 만들려고 할 때 그 연식 관련 부분 때문에 약간 3분기부터는 조금은 좀 이렇게 주춤하는 거고, 확실하게 이제 연도가 이제 좀 이 1분기, 2분기 이때 좀 아무래도 좀 활발하게 이 성수기를 진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3분기입니다. 3분기가 넘어올 때 원래는 안 좋은 거지만 이번에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니까 1분기, 2분기에 못 팔았던 게 있잖아요. 생산이 좀 미뤄졌던 거. 그게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이연 효과로 인해서 다시 이제 효과를 본다라는 거고, 최근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그 자동차 한번 주문을 넣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랜저를 한번 넣어봤는데, 이게 1월 달에 넣을 때랑, 그래서 너무 오래 기다려 제가 좀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넣어보니까 한 2달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넣었을 때는 거의 한 6개월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한 2달 정도 걸리니까 확실하게 조금씩 그 리드 타임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매출에 대한 증가는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반기에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해서 지금은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5,0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요. 손절하지 마시고요. 다만 물은 타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있는 비중으로 35,000원까지 홀딩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L입니다. 물 타면서 좀 잘 버텨 오셨는데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 수익권으로 돌아설 수 있는 타이밍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5,000원까지 그 기회 열어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닉네임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알라병님의 종목 살펴볼 거고요. 아모그린텍 이어가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15,100원입니다.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는데요. 상담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4% 가까이 상승한 종목이고요. 11,8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이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손실권에 계시는 구간인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신기조 전문가님 어떠세요? 네, 아모그린텍은 작년도에 이제 상당히 뭐 이제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것, 또 이제 환경과 관련돼서 두 군데 동시에 엮이면서 이제 뭐 상당히 많이 이제 움직였던 종목인데, 그 작년에 보면은 3월 달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가 사실 신고가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가 아직까지도 신고가를 못 낸 종목 중에 이제 그 대표적인 종목인데, 네. 요번에 또 빠진 건 뭐냐면은 지금 2분기 때 적자가 났습니다. 실적이. 영업 적자가 났는데, 근데 이제 매출은 70% 정도가 늘었습니다. 2분기 때. 그래서 상반기 때 매출은 14% 늘었고, 2분기 때만 보면은 적자인데 매출은 79%가 늘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장사는 된다는 거거든요. 단지 이제 그 뭔가 이익이 안 난다는 부분은 뭔가에 지금 뭐 수율이 안 좋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마케팅 비용이 좀 들어간다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아모그린텍이 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그 멤브레인 쪽인데, 나노 멤브레인 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쓰이는 분야가 다양합니다. 2차 전지 뭐 분리막 쪽으로도 쓰이고, ESS 쪽에 특히나 이제 많이 들어가고, 또 뭐 환경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여과기 같은 것들로도 이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또 내년도에 대한 전망은 아직까지도 그 기대는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지 아직까지 이익이 안 난다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실망 매물이 이번에 나온 것 같고, 이렇게 실망 매물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바로 뭐 급반등은 안 나올 겁니다. 한동안 이제 아마 기간 조정 형태를 거칠 거고요. 12,500원 단을 서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13,500원, 벽이 이렇게 많아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12,500원, 13,500원 이런 데들 다 벽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그런 데들 걸리게 되면 한 번씩 또 쉴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지금 많이 물려 계시기 때문에 지금 뭐 팔지는 못하실 것 같고, 또 이제 하반기 때 또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팔기도 좀 애매합니다. 내용상으로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물타기를 하는 것도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타기도 또 상당히 좀 애매해요. 그렇지 않아도 채팅창에서 알라병님이 네. 추가 매수 더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도 올려주셨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올라가니까 막 갈 것 같지만 네네. 사실 그렇게 또 가지도 못해요. 가다가 또 쉬기 때문에 물타기 지금 해놓으시면은 괜히 또 이제 평단가는 낮아졌는데 기대치는 그럼 갈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옆으로 기어버리면은 더 이제 스트레스 받거든요. 지금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좀 그 가지고 계시면서 일단 3분기 실적까지는 확인을 좀 해보세요. 3분기 실적 때 이익이 좀 돌아서게 되면은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리포트 같은 것도 잘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좀 빠르게 또 가격도 회복이 좀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너무 막 기대도 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일단 3분기 실적은 확인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홀딩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모그린텍 좀 넘어야 할 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장은 좀 실망감의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또 길게 봤을 때는 또 긍정적인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이럴까 저럴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는 3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 이후에 방향성 다시 한번 잡아보는 전략 체크해 드렸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고요. 또 토마토 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도 열어두겠습니다.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서울 전화 02-325-8200번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송한나님의 종목 이어갈 건데요. ITM 반도체 올려주셨습니다. 모든 드라마를 마다하고 본방 사고 있는 애 시청자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매수가는 53,3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ITM 반도체의 실적과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애 시청자님 드라마 포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드라마 혹시 포기하고. 요 시간에 재미없는 드라마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닐걸요? 혹시 펜트하우스가 언제 하죠? 그거는 금요일. 그러니까요. 그쵸. 펜트하우스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포기해야 될 아니다.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시청자님의 분명히. 그럼요. 당연히 진심을 믿고 있습니다. 또 네. 취향이 있으니까요. 네, 자, 그래도 이렇게 오신 만큼 또 제대로 된 진단 그리고 수익 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ITM 반도체는 지금까지 기다렸으면 좀 더 기다려 볼 만은 하다고 봅니다. 이게 뭐 사실 이름은 반도체지만 실제로 이제 반도체 쪽보다는 이제 2차 전지 쪽에 많이 이제 이 포지션이 됐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 중에서 차량용 2차 전지 부품은 아니고요. 이제 소형 건전지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이제 이쪽이 이제 떴던 건 아무래도 아이팟에 네. 거기에 이제 충전기 거기 이제 이 뭐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조그만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팟 관련 이슈로 좀 많이 떴어요. 아이팟이 아니고 에어팟. 에어팟. 네, 에어팟 맞나요? 에어팟. 네, 맞죠? 에어팟 맞죠? 맞아요. 이거 있죠? 공기팟. 네네, 네, 맞죠, 맞아요. 맞죠. 네, 저는 갤럭시 써서 버즈밖에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무선 이어폰 쪽에 들어가는 이 2차 전지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계속 이제 개발을 해서 전기차 시장 쪽으로도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이렇다하게 매출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쪽을 보는 건 아직까지 좀 어려운 것 같고 결국에는 스마트폰 관련 쪽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근데 무선 이어폰과 관련된 부분이 어쨌든 시장은 커지고 또 이번에 그 애플이 또 신모델을 또 내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뭐 제가 보기엔 또 에어팟이 또 하나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매출은 이제 애플의 신모델에 대한 출시 기대감으로 하반기로 가면서 연말로 가면서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그러면 뭐 아주 좀 드라마틱하게 아주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냐라는 거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요거는 55,000원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팔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 올라오면 오히려 차라리 2차 전지 내에서 전기차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55,000원까지는 반등은 노려볼 수 있다. 다만 55,000원 이상에 대해서는 그때는 제가 보기엔 좀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종목 교체. 그때는 2차 전지 내에서 오히려 소재 쪽으로 그리고 전기차 쪽에 관련된 소재 쪽으로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애플 이슈는 아직까지 있으니까 충분히 더 홀딩해서 55,000원까지 홀딩하셔서 수익 실현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애플 이슈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55,000원까지 목표가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구 보면서 토마토 TV도 보면서 폰으로 채팅까지 하시는 멀티가 가능한 우리 공부하기님의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엠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8,700원, 비중은 20%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 장기 보유 생각 중인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함께 올려주셨네요. 솔로엠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솔로엠의 주가 크레 차트 그래프는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면서 29,2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익권에 계시는데 길게 봤을 때 우리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인지 좀 궁금합니다. 목표가는 또 어디까지 잡으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이제 어느 정도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령 이제 솔로엠 같은 경우에 내가 2년, 3년까지도 보고 있다. 그러면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제 솔로엠이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솔로엠은 이제 ESL 쪽으로는 이제 독보적인 ESL이 뭐냐면은 이제 전자 가격 표시인데 우리 왜 그 상품 같은 거 보면은 태그 달려 있잖아요. 네네. 태그는 종이로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뭐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들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전자 표시기가 ESL 이렇게 돼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걸 또 이제 바꿔 끼울 수도 있고 정보를 또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앞으로는 이제 뭐 요즘에 보게 되면은 뭐 이마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챗봇 같은 것들 전부 다 마트 안에다 넣어가지고 안내 같은 것들도 이제 자동으로 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도입이 되는데 상품 하나마다 지금 ESL을 달아야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연동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ESL 분야에서는 수주잔고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7천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8천억 정도까지 잡혀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 본업에서는 지금 뭔가 좀 실적이 좀 안 나면서 지금 그 상반기 때 이익이 좀 안 났어요. 작년보다 오히려 감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으로 본다면은 솔로엠은 이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실적으로 보면은 별로다. 근데 ESL 시장의 앞으로 성장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솔로엠의 성장은 분명히 가셔야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2, 3년 본다면은 저는 4만 원 넘어갈 걸로 봐요. 4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뭐 5만 원, 6만 원도 쉽게 아마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신규 상장주의 한계라는 게 있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월 됐는데 보통 보호예수 같은 것들이 6개월 물려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좀 봐야 되는데 확인은 못 하겠지만 보통 이제 그 1개월, 뭐 6개월, 1년 이런 쪽에서 이제 보호예수 물량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첫날 이렇게 음봉을 맞아버리면은 또 이제 매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 기간을 신고가 내기는 아마 힘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오버행 이슈 같은 것들을 넘어서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한 3만 한 3천 원 가면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좀 좋고요. 그렇지 않고 진짜 생각하신 대로 장기 보유다. 나는 한번 믿고 가보겠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저는 2, 3년 갖고 계시면 더블 날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대신 아래쪽으로 흔들리는 것도 각오는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 가능하냐? 그러면은 일단 답은 가능하답니다. 네. 공부하기님 당첨 감사합니다 라고도 올려주셨는데 장기 보유 얼마나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일단 2, 3년 정도 길게 보유가 유효하겠다 그랬을 때는 4만 원 이상까지 훌쩍 성장 가능하다라는 진단 도와주셨고요. 단기적으로는 3만 3천 원 정도에서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조절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볼까요? 이번에는 블러라벤더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15만 3천 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GM 리콜 건이라든지 애플카 모멘텀 등등 걱정 반, 기대감 반입니다.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시청자님이 악재와 호재 속에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LG전자는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일단 저는 그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삼성전자를 만약에 지금 살려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차라리 LG전자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가 안 간다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수익에 대한 퍼포먼스를 기대를 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나아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왜 그런 이야기 드리냐면 삼성전자는 갈 겁니다. 분명히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고 다시 10만 원 넘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10만 원 올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LG전자가 20만 원까지 터치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예,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제가 보는 이유는 일단 LG전자는 지금까지 계속 손해를 봤던 스마트폰 사업부를 아예 과감하게 이제 버렸습니다. 그 적자폭을 굉장히 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경영 이
대표가 바뀌면서 이게 발음 네. 아니 대표가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소위 말해 3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LG전자의 사업의 구조가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건 다 과감하게 쳐버리고 돈 되는 걸 하는데 그 돈 되는 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일단 LG전자는 육성하고 있는 게 뭐 LG 이노텍과 함께 가는 이제 자동차 전장 쪽 이쪽 부분에서 실제로 실적이 그러니까 이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아시는 것처럼 마그나랑 캐나다에서 마그나랑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지금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를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애플카 이슈가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카를 만약에 생산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는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이 LG랑 마그나 쪽을 더 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완성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LG전자와 마그나 쪽에 부품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애플카 이슈는 계속 제가 보기엔 따라갈 수 있는 이슈라고 보고요. 거기에 최근에 로봇 관련 투자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로봇 관련 쪽도 확실하게 저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충분히 LG전자의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지금 통신칩 같은 분야에서도 LG전자는 지금 거의 점유율 1위거든요. 그만큼 이 자율주행 관련 쪽에서도 또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지금 구간이라면 확실하게 LG전자는 홀딩하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떨어지면 매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이미 20%라서 이게 살짝은 좀 아쉽네요. 여기 살짝은 아쉽고,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더 늘리지는 마시고요. 다만 이 종목은 손절할 종목은 아니다. 제가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어쨌든 20만 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목표가 20만 원 치고 설정하시고 좀 장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G전자 탄탄하네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걱정거리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보다는 장기적인 사업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만 전자, 20만 LG전자 한번 노려보면서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목도리님의 진단 도와드릴 건데요. 알파홀딩스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 5,6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꼭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5,600원, 오늘이 4,180원이거든요. 한 올해 초에 접근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손실을 좀 보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알파홀딩스요, 전문가님? 알파홀딩스는 참 이제 이상한 이제 회사인 게 네. 이제 하는 일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예전에 이제 2018년도에 엄청나게 이제 주가가 뛸 때는 네. 그때는 이제 관계사의 바이오 종목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7월 달에 상당히 슈팅이 좀 많이 나왔던 7월 7일 날 같은 경우에는 네. 그때도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이제 관계사가 이제 옴코색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흑색종 임상 3상 협약을 저기 머크사하고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또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보게 되면은 이제 1월 달, 2월 달에는 삼성전자가 또 뭐 시스템 반도체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오르고. 그래서 이 종목은 양다리 걸치기 수법이긴데 어느 다리도 지금 제대로 된 다리가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본업 쪽에서도 이익이 지금 계속 적자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 근데 매출은 또 늘었네요 올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종목이 정체성이 좀 분명해야지 투자자들이 종목에 접근을 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알파홀딩스는 뭐 바이오냐 이런 바이오로 투자할 거고, 시스템 반도체냐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로 투자를 할 텐데, 바이오로도 한 번씩 움직였다가 시스템 반도체로도 한 번씩 움직였다 이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알파홀딩스를 바라볼 때 괜히 꺼려지는 게 있어요. 괜히 뭔가 좀 잡으면 안 될 것 같고 어지러운 종목인 것 같고 이런 이제 느낌들이 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종목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뭐 그냥 느낌상으로 바닥권인 거는 같아요. 바닥권인 거는 같고 지난번에 또 이렇게 물량 한번 터뜨렸기 때문에 한번 또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10%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한 5,000원 올라오면은 이 종목을 좀 털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올라올 때는 실적 때문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제 무슨 모멘텀 때문에 올라올 거예요. 뭐 바이오 때문에 올라오든지 뭐 시스템 반도체 때문에 올라오든지 이제 올라올 텐데 5,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손실 줄여가지고 나온다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좀 모멘텀이 좀 불분명한 종목보다는 조금 이제 모멘텀이 좀 확실하고 예상이 좀 되는 종목들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네. 양다리 안 되죠. 또 너무 다른 스타일로 양다리를 거치지 않았나.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쪽에 지금 모멘텀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정체성이 희미해졌고 둘 다 조금 더 튼튼한 모멘텀은 아닐 수 있다라는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5,000원 선 정도에서 반등 나왔을 때 매도 전략 체크해 드렸네요. 알파홀딩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님의 종목 선택이 되셨습니다. 하나 마이크론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13,75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3달 전에 문서진 전문가님께 진단을 받은 종목이다라고 하시고요. 당시에 목표가 2만 원 체크해 주셨다라고 하시거든요. 오늘 이제 18,650원까지 2만 원 거의 근처 다 왔습니다. 자, 이제 목표가 근처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할까요? 일단 저는 지금은 더 들고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때 제가 2만 원을 제시해드렸던 건 지금은 뭐 그때는 제가 기억은 안 났는데 왜 2만 원을 제시해드렸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때 상황을 보자고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2만 원 부근 오면 다시 한번 상담해달라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목표가는 22,000원까지는 조금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목표가 2만 원인데 그 추가적인 10%는 더 올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하나마이크론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자체가 이제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 저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을 크게 하지는 않거든요. 네. 결국에는 가격 떨어지긴 하지만 증설을 통해서 제품 생산 자체가 늘어난다라는 거. 이거 완성 업체는 좀 부진할 수 있겠지만 일단 생산하는 부품이라든지 부품 업체들한지 그걸 테스트하는 업체들은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물론 단가는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면 이런 완성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나 아니면 일본 업체들이 당연히 가격 인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건 분명히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만큼 큐가 느는 만큼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신사업으로 좀 역량을 좀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비메모리 관련 테스트 이 시설 관련 투자도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삼성이 대규모 지금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하잖아요. 파운드리 쪽으로. 그러면 계속 지금 테스트 물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오사트 업체들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테스나 그다음에 뭐 네페스 그다음에 LB 세미콘 요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걸로 좀 부족합니다. 근데 이들이 계속 지금 증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량이 많다라는 거고 거기에 어쨌든 하나마이크론 역시도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더 좋아진다라고 보고 일단 지금 구간은 목표가를 10% 더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수익을 담보로 조금 더 목표가 높이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상향해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함께 체크해 드리면서 25,000원까지 조금 더 수익을 키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마이크론까지 오늘의 종목 진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채팅창에서 제대로 된 다리가 없다라는 게 오늘의 명언이다라는 댓글들이 많은데 자, 오늘의 이러한 명언을 남겨주신 신기수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개 방송 소식 전해드릴게요. 9월 9일 목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전문가님 이번엔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예, 이제 가을이죠 벌써 이제 9월 달 들었으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가을 장세에서는 어떤 기회로 또 어떤 전략으로 잡으셔야 되는지 가을 장세 수익의 기회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네, 9월 9일 목요일 오후 4시 장 끝나고 바로 시작을 합니다. 가을 장세 수익의 기회는 여기에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이 풍성한 가을에 풍성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 어디에 있을지 거기에 대한 힌트들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바로 접속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고요. 오늘 투자의 신은 누가 하시나요? 네, 이분은 제가 합니다. 문서진 전문가님이 알겠습니다. 잠시 후 10시에 문서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포인트들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